젖은 옷은 갈아입으셔야 해요.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폭우가 산장의 창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가운데 한 낯선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천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두르세요.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건 위험합니다. 산장의 단둘폭우로 인해 완전히 고립된 상황. 그리고 제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권하는 이 남자. 제가 잠시 등을 돌리고 있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도와드려야 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현, 51세입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죠. 오늘 아침 답답한 마음을 떨쳐내려 무작정 산을 찾았습니다. 인천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자예요. 오전 10시쯤 등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인데도 등산객이 많지 않았어요. 아마 오후에 비가 온다는 예보 때문이었나 봅니다. 1시간 정도 산을 올랐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내려가려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혹시 비 피할 곳을 찾으시나요? 여기서 20분만 더 올라가면 산장이 하나 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20분을 서둘러 함께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고 제 옷은 속까지 완전히 젖어버렸습니다. 저 멀리 작은 산장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천둥 소리와 함께 문이 쾅 하고 닫히더니 문고리가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문이 열리지 않네요.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꼼짝없이 갇혀버렸죠. 이 남자와 단둘이서요. 우선 진정하세요. 내일 아침이면 관리인이 올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요? 이 젖은 모습 그대로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가 저절로 떨렸죠.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젖은 옷은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남자는 약속대로 벽을 보고 서 있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등 뒤에서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재킷을 벗고 젖어서 몸에 딱 달라붙은 상의를 벗으려 애썼습니다. 옷이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속옷마저 젖어 몸에 차갑게 감겨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벗어야 하나 남자 앞에서 망설여졌습니다. 손을 등 뒤로 가져갔지만 손이 너무 떨려 후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네, 후크가 잘 안 풀려서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거절해야 마땅한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계세요.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나직한 숨소리가 느껴졌고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마치 약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딸깍 소리와 함께 후크가 풀렸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시 돌아섰습니다. 저는 재빨리 젖은 속옷을 벗고 빛이 된 수건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하의도 갈아입어야 했지만 차마 거기까지는 용기가 나지 않았죠. 이제 됐어요. 이 담요로 몸을 감싸세요.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담요를 둘렀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죠. 여기 앉으세요. 그가 바닥에 다른 담요를 깔아 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그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죠. 저도 옷이 젖어서 좀 말려야겠습니다. 그가 재킷과 상의를 벗었습니다. 그의 상체는 5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다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도 담요를 걸쳤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서현입니다. 그쪽은요? 최진호입니다. 여기는 자주 오시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옵니다. 등산이 취미라서요. 대화가 조금씩 이어졌지만 추위는 여전했습니다. 아무리 담요를 감싸도 이가 계속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많이 추우신가 봅니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시네요. 계속 떨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땐 체온을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러다가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담요를 벗고 제 담요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진정하세요. 체온을 나누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의 등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놀랍게도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죠. 하지만 동시에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생존이 우선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낯선 남자가 제 등에 바싹 붙어 있는데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또다시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담요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밀착되었죠.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죠. 나만 긴장한 게 아니었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몸은 점점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다른 감각들이 깨어났습니다. 그의 숨결, 그의 체온,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교감 같은 것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담요 속에서 꼼짝 않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체온을 나누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의 숨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가 속삭였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네, 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졌는데도 그는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저를 안는 것 같았죠. 진호 씨.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체온이 완전히 돌아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것이 명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 또한 그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온기가 싫지 않았거든요. 그의 손이 제 배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돕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였지만 이번에도 저는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서현 씨. 네. 혹시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위로를 받고 있었죠. 그의 손이 조금 더 위로 올라와 멈췄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저도 모르게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놀랐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다시 움직였습니다. 숨이 멎는 건 춤이 멎는 것 같았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서현 씨, 몸이 떨리네요. 추워서 그래요. 거짓말이시네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들키고 말았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죠. 진호 씨.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안 됩니까? 우린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했습니다. 당연히 중요했죠. 하지만 바로 이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입니다. 5년 됐어요. 아내가 병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혼자인 삶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그렇지가 않더군요. 우리는 닮아 있었습니다. 둘 다 혼자였고 둘 다 깊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죠. 서현 씨는요? 3년 전에 사고였어요. 힘드셨겠군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혼자인 게 참 외롭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밤이 되면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가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서현 씨. 네. 돌아봐도 되겠습니까?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얼굴을 마주보면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구조대가 올 것이고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죠.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와 마주 보았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서현 씨. 그의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름다우세요. 이 나이에 무르는 정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다우세요. 그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느꼈습니다. 3년 만의 입맞춤이었습니다. 헐레라는 말로는 부족한 가슴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밤 산장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삶의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외로움을 달래주었죠. 그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일탈이 아니라 멈춰있던 두 사람의 마음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고 우리는 구조대의 도움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헤어지기 전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2주 후 우리는 수원역 근처 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산장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후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만났습니다. 만날수록 서로에 대한 감정은 깊어졌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현 씨, 혹시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죠. 조금 갑작스럽긴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6개월 전보다 한결 밝아진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해요. 그날 밤 진호 씨에게서 처음으로 받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날 산장에서의 폭우와 고립 그리고 낯선 남자와의 만남.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51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게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온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 마음을 따라가세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